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CAT 2급 5월 13일 1교시 문제를 풀이를 끝냈는데, 이거 끝나면 이제 늘상 하는 거 있죠. CAT 2급 문제를 가지고 이제 ATC 1급 연습이라고 말을 했는데, 모델링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거 요번에는 안 할까 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형상 자체가 너무 단순해서 이게 콘텐츠가 너무 금방 끝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짧게 보면 뭐 보시는 분들은 짧으니까 더 좋을 거예요. 제 영상 늘상 뭐 30분 넘어가고 1시간 뭐 넘어가고 뭐 그런 건데, 뭐 이거는 좀 짧게 끝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기존에 했던 거에서 이제 모형 쪽으로 넘어갈게요. 모형 쪽으로 넘어가서 이거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요. 치수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지워줄게요. 굳이 뭐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기도 치수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CAT 2급 할 때 이 형상을 2개로 본다, 뭐 1개로 본다, 뭐 이렇게 2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는데, 1개로 보고 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개로 봤을 때 이제 제가 CAT 2급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여기서 이 모양을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통째로 하나로 볼 수 있다, 디귿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는 모델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나로 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만큼의 길이를 돌출을 해주고 여기를 이제 이만큼을 이렇게 따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따줘도 되는데, 여기를 파내도 되는데, 애당초 단면을 그릴 때 그렇게 작업하는 게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하나로 보긴 하나로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하나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형태를 메인으로 해서, 그렇죠? 메인으로 해서 요 높이만큼 돌출을 해주는 거죠. 요 높이만큼 돌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각을 파주면 돼요. 사각을 파는데, 사각 요거 막히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릴 필요는 없고 요 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각으로 파는 건. 제 영상 이제 모델링하는 거, 어떻게 돼서 모델링하는 거 보신 분들은 다 눈치채겠지만, 저 선 하나만 있으면은 충분히 저 사각은 팔 수가 있어요. 저 사각 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돌출했으면 이게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저 위에 있는 형태 사각으로 이렇게 올라올 건데, 사선으로 여기를 이제 쳐주겠죠. 이거는 이제 슬라이스로, SL로 처리를 하겠죠. 슬라이스로 이렇게 잘라줄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남은 거는 여기 파내는 거. 요거 이렇게 파내는 건데, 이것도 사각 필요 없이 그냥 이 선 하나 아니면 이 선 하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두 선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거 충분히 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있는 요거 구멍 뚫어주는 거. 이렇게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돌출해주고 나면 작업해줘야 될 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이게, 너무 짧게 끝나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뭐, 그래서 안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냥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2D로 이제 다 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이제 필요로 하는 단면을 하나로 합쳐줘야겠죠. 예,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바운더리를 많이 썼는데, 이 상태는 이제 요 외곽 라인을 전부 다 하나로 합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바운더리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조인으로, J, 예, 다 그냥, 외곽 라인 선택해서, T라인의 형태로 하나를 합쳐주면 되겠죠. 조인 명령으로 이렇게 하나 합쳐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줘야 될 거는 이제 끝났어요.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상. 이전에는 뭐 이것도 하고 여기서 부분적으로 좀 바운더리로 좀 형상 만들고 막 그랬는데, 얘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 끝났으니까 이제 3D 형태로 돌리기 위해서 등각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서 뷰 큐브에 평면도 좌측, 우측 하단이죠. 우측 하단에 있는 모서리를 딱 찍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등각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정면도 방향, 얘는 우측면도 방향으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자,
처음엔 이제 3D 로테이트 3R 해서 자, 얘 선택하고 그다음에 얘다 선택을 하고 위치는 바닥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요 한 점을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X축을 선택을 해서 90도를 세워 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를 맞춘 거냐? 지금 정확하게 바닥을 맞췄다 그랬어요. 바닥을 맞춰준 거예요. 바닥의 위치를 맞춰준 겁니다. 요거는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우측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거는 3D 로테이트가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2D 로테이트 RO 로테이트로 자, 얘를 다 선택을 하고 이 점을 잡고 이렇게 돌려줄게요. 그리고 이제 얘 위치는 여기가 요쪽 끝하고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move 자, 여기서 끝점을 땅 잡아서 여기서는 이제 직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PER 퍼펜디큘러로 요 끝선에 대해서 직교 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맞춰준 거냐? 라인 여기서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를 맞춰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면 그래서 바닥 위치를 맞춰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인으로 폴리라인의 형태로 합쳐준 거 얘를 익스트루드 명령으로 자 선택하고 높이는 여기까지 그쵸? 이 높이까지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끝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경사로 이 경사로 이제 잘라줘야겠죠? 이 경사로. 자 그러면 이제 SL 슬라이스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얘를 자를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슬라이스에서 2점 슬라이스, 3점 슬라이스가 있는데 2점 슬라이스로는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경사로 잘라야 되는데 이 경사는 어느 평면? X, Z 평면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경사로 이제 그냥 2점 슬라이스로 자르겠다 그러면 UCS를 요 X축은 그대로 두고 Z축이 뭐가 Y축으로 바뀌게 UCS를 돌려주던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번거로워지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3점 슬라이스예요. 3점. 3점 슬라이스는 이제 여기 보면 옵션에 3점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3을 입력해줘도 되는데 기본 옵션이 뭐냐? 3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쳐도 3점 슬라이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번 더 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잡는 거는 이제 이 선의 각도를 잡아야 되니까 요 점하고 요 점. 그래서 아마 이제 첫 번째 여기 아니면 첫 번째 여기 찍어도 상관없어요. 아래쪽. 두 번째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잘라나갈 방향 이 방향으로 잘라나갈 거죠. 즉 Y축 방향으로 잘라나갔기 때문에 요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요 점 아니면 요걸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선의 방향만 딱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각 방향이다만 이제 잡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잡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뭐 여기를 찍든 아니면 여기를 찍든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슬라이스를 한번 잘라볼게요. 지금 3점이 아직 실행 안 된 상태니까 엔터를 한번 더 쳐서 3점을 실행을 하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그 다음에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세 번째는 반대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다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탁 해주고 이제 남길 걸 어디를 남길 거냐. 요 위를 남길 게 아니라 아래를 남길 거니까 아래에 있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점들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해서 지금 여기 정면도 딱 눌러가지고 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그 각도에 일치하게 잘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경선 잘라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하부에 요렇게 파져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뭐 2선 하나, 아니면 2선 써도 되고, 그쵸? 아니면 2선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2선을 쓰겠습니다. EXT 해서, 자, 2선을 잡아가지고, 엔터. 자,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요.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거는 꼭 여기 딱 맞추실 필요 없고, 요거보다 그냥 좀 모자라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만 되지 않으면 돼요. 길게 더 빼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파넬 부분보다 약간 더 길게 빼주고 다시 한번 EXT 자,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이 면을 쭉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때도 요 끝에 딱 맞춰주실 필요 없고요. 요 끝보다 더 길게 튀어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톡 클릭해 준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SU 얘에서 엔터 얘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래쪽이 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졌다. 잘 구분이 안 가면 VS 컨셉 이렇게 아래쪽이 파졌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여기입니다. 얘를 가지고 파주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요선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요선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XT에서 이제 요선을 딱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주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면이 생겼고,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 요거보다 바닥보다는 길게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EXT 익스트루드 자,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이제 얘를 어느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때도 끝을 딱 맞춘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이 끝보다 더 튀어나갑니다라고 이렇게 대충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SU 서브트랙트 자 얘에서 엔터 얘를 엔터 뺍니다. 그러면 자, 우측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같은 높이로 처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파낼 거 다 파냈고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원이죠. 원은 좀 밑에 그려져 있어요.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걸로 EXT 익스트루드 자 원을 선택을 하고 자, 위로 쭉 잡아 올립니다. 잡아 올릴 때도 그냥 완전히 뚫어줄 거니까 이 위를 뚫고 나올 정도까지만 이렇게 잡아 빼주고요. 그다음에 SU 자 여기서 엔터 얘를 엔터 뺍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보면 이제 이 아래쪽 제가 이제 CAT 2급할 때 설명했는데 아래쪽에는 이쪽도 파지고 이쪽도 파지니 여기 원 4분까지 이렇게 파지해서 뭐가 형상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이쪽에 모서리가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체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제가 이제 CAT 2급을 설명을 할 때 제가 형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모델링을 안 하고도 3D로 모델링을 안 하고도 단순히 이제 우리가 문제로 제시됐던 CAT 2급의 도면, 2D 도면만을 보더라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려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투상의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가셔서 누가 어떤 도면을 제시하더라도 그 도면에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그 물체의 형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일하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할 수 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3D로 컴퓨터를 켜놓고 3D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지만 일반적으로 실무 상황은 오히려 그냥 종이 한 장 펴놓고 또 2D 도면 하나 꺼내놓고 그러고 얘기하는 상황이 더 많아요. 항상 전자제품을 몸에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전자제품이라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그 항상성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D가 되는 툴들은 거의 대부분 비싸요. 고가예요. 근데 위험한 현장 이게 파손되기 쉬운 현장에 그거를 손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현대 기아 자동차 그 공장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는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보안, 확인, 인증, 사전에 노트북 등록해서 그 시리얼 등록해가지고 허가 받고 허가 받았음에도 갖고 들어갈 때 노트북도 꺼내서 시리얼 보여주고 별도의 양식을 작성을 하고 되게 번거롭고 번잡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거기까지 그 번잡스러운 거를 거쳐가면서 그냥 노트북을 가져갈 거냐. 가서도 또 사용하기가 사용하는 그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야 되고 좀 콘센트를 연결할 곳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단 노트북 배터리가 버티는 시간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3D를 우선시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3D를 우선시하는 분도 아니죠. 3D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꾸 2D 도면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물 건너갔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돼. 아니에요. 미국도 2D 도면 가지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이 3D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제품과 맞물리는 이 한계점을 극복을 못하면 그 시점까지는 2D 도면은 계속해서 쓰일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미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설계 일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2D 도면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절대 3D만 가지고 일을 못해요. 3D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반드시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하고 2D 도면을 만들어서 일을 해요.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뭐 3D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새 누가 2D 도면 가지고 일을 한다고요? 2D 도면 그런 거 안 만들어. 이런 거는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팔기 위한 그냥 이바구일 뿐이에요. 그냥 헛소리일 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2D의 기술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3D가 3D 프로그램들이 2D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 어떤 3D 캐드도. 그렇기 때문에 2D의 기술은 아직까지도 이용을 한다. 만약에 그분들의 말이 진실이어서 만약에 2D가 진짜 필요 없다. 그러면 2D 캐드가 진짜 필요 없다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사라질 거는 오토캐드가 아마 단종이 될 겁니다. 더 이상 판매를 안 할 거예요. 그 시점이 올 거예요. 2D가 필요 없는데 오토캐드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서 오토캐드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3D 캐드들이 여전히 그 2D에서 오는 장점들, 그걸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파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술에 속아 넘어가진 마라.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모델링은 너무 일찍 끝났는데 사설이 길었죠. 근데 사설을 떨었는데도 16분 정도밖에 안 됐네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불필요한 이제 선들은 다 지울게요. 3D 형상은 잘 살려둬야 되니까 형상을 안 건드리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vs 다시 2D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거는 제가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갖다 대고 비교해 보면 안 맞을 리 없을 거예요. 한번 평면도에서만 한번 갖다 대볼까요? 이렇게 붙여보면 그렇죠? 정확하게 딱 일치합니다. 선들이 다. 저렇게 이제 갖다 대면서 방향도 돌려가면서 이제 다 붙여보면은 딱딱딱딱딱 선들이 다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일찍 끝났지만 어쨌든 빨리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